제자가 물었다. 사무사라는 한마디가 어떻게 시경 300편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까? 선생이 말했다. 어찌 시경 300편 뿐이겠느냐? 육경도 이 한마디에 들어있으며 성현들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 한마디 외에 다시 무슨 말이 또 필요하겠느냐? 중국 명나라 유학자 왕양명의 말입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경 300편의 뜻을 한마디로 할 수 있으니 바로 사무사다. 이에 왕양명은 몇 술 더 떠서 300편의 시경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말들이 결국 사무사라고 했죠. 사무사는 생각에 삿된 마음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유달리 잘하는 3명의 학생이 있었대요. 그 셋은 성적이 비슷했지만 스타일이 조금씩 달랐답니다. 만일 선생님이 길고 지루한 사칙연산 100문제를 풀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칩시다. 첫째는 입이 쑥 나와서 안 해오라이, 둘째는 투덜투덜 불평은 하지만 해오긴 해오라이, 그리고 셋째는 군소리 없이 모두 풀어올 아이였대요. 결국 세 번째 아이가 가장 좋은 학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공부 방법도 결국 사무사입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가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의 길이 삶의 길과 다르지 않음은 그런 까닭입니다. 365공 비타민 공부 방법도 결국 사무사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부터는 일본의 칼럼니스트인 인나미 아스시가 쓴 1만권 독서법이란 책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1만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립니다. 1만권, 도대체 얼마나 되는 책일까요?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고 쳤을 때 그래야 1년에 365권, 3년 해야지 1000권. 즉 1만 권이란 30년을 하루 한 권씩 읽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책을 1만 권이나 읽을 수는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어떤 방법을 쓰길래 책의 제목을 1만 권 독서법이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사실 이 1만 권 독서법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요, 길지는 않게 몇 회 정도에 걸쳐서 다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자인 인나미 아스시도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하는 독서법은 독서 고수나 이미 독서 방법이 탄탄하게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책을 펴지 않는 독서 초보자들, 책을 펴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예 책을 펴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라고 번뇌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고도 말해요. 저도 읽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인나미 아스시의 독서법대로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도 아니고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분은 서평가라는 직업상 책을 읽어야 할 마감 일자가 있는 거고 그런 제한 때문에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책을 읽겠죠. 하지만 그분이 하고 있는 독서 방식이 독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독서 초보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부분은요. 나는 어떻게 1년에 700권의 책을 읽었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에 700권, 어떻게 하루 2권의 책을 읽는 일이 가능한가? 핵심은 독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저 음악 듣듯이 가볍게 책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식의 독서가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1만 권을 읽는 것이 단지 자기를 스쳐간 책의 권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묻고 싶긴 합니다만, 적어도 책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아예 책을 집지 않으시는 분들, 책 한 권을 잡고 질질 끌다가 결국 다 읽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한참 동안 책을 손에 잡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께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 1만 권 독서법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을 정말 좋아해요. 읽고 싶은 책은 산더미인데 도통 시간이 나질 않네요. 업무상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갑갑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책을 너무 적게 읽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꽤 많은 듯합니다. 책 읽기 방법에 관한 책이 줄줄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책을 읽기 위해 고민하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줄곧 그런 고민을 해왔던 터라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사이트에 월 60권 정도의 서평을 기고하는 서평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읽는 책은 60권 이상이에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독서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60권을 읽을 수 있나요? 게다가 서평까지 쓰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저의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이런 말을 자주 듣지만 저 역시 상당히 느리게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잠깐 시험 삼아 경제 경영서를 손에 들어봤더니 한 페이지를 읽는데 대략 5분 남짓 걸렸습니다. 멍하니 읽다 보면 10분이 지나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놀랄 만큼 느린 속도로 책을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 이야기예요 라면서 무릎을 칩니다. 저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방식의 독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한 달에 60권을 읽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던 2012년 당시 라이프 해커의 편집장으로부터 우리 사이트에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서평을 기고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하는 말이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근데 어떻게 하루에 한 권을 읽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사이트 4곳에 월 60권의 서평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연간 700권 이상을 읽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게 진짜일까 싶은 게 솔직한 심경입니다. 이 책은 과거의 저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독서법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독서법에 관한 책을 쓴 저자들은 대부분 독서에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독서 능력에 의문을 품는 일이 별로 없이 책을 읽어온 분들인 경우가 많지요. 이 책은 그런 우수한 독서가가 아닌 책을 느리게 읽는 게 고민이던 사람이 그것을 극복한 방법을 써보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속독법 책을 찾아 읽거나 수상적인 세미나 교육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쓴 교재에 손을 댄 적은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독서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독서에 대해 상당히 완고한 선입관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따라서 독서라는 행위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읽는 속도 따위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누구라도 하루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독서가 상당히 즐거워지죠. 무리해서 책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겁니다. 느리게 읽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책을 느리게 읽는 사람인데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느리게 읽지 않으려 주의를 하지만 어느새 같은 줄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나의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빨리 읽는 요령을 익히게 되었죠. 지금은 서평용 책을 한 권 읽을 때 평균 30분 정도 걸리고요. 약 1시간에 걸쳐서 서평 기사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정독을 하려고 하면 극단적으로 느리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예전에는 정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노력도 해봤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생각은 당연히 나는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책을 좋아한다던 제가 책과 마주하는 것은 저의 결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권을 읽고 서평을 쓰는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독서 습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대로 꼼꼼히 읽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원고 마감일을 맞출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일하기로 한 일정에 맞추어 책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정독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책을 느리게 읽는 것은 읽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이 책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밴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감각입니다. 자신이 책을 느리게 읽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같은 정독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책을 빨리 읽는 것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독서법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과 느리게만 읽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독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과 정독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책을 읽은 결과로 어떤 지식이나 아주 작은 발견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단편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언가 인상적인 게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 독서는 성공한 겁니다. 먼저 책을 읽었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부터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독서법에 관한 책이지만 군데군데 음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저의 글쓰기의 시작이 음악 칼럼니스트였다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책이나 음악이나 지금의 저에게는 감각적인 면에서 동일하고 읽는 것과 듣는 것 외에는 의외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왜? 무엇을 위해 음악을 들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흥을 북돋기 위해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개 중에는 주의를 집중해서 한 음도 놓치지 않고 듣겠어 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 지금부터 음악을 듣자. 먼저 인트로를 듣는 거야. 그 다음엔 A 멜로디를 듣겠지 라는 식으로 전투적으로 듣는 사람을 여태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음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독서법은 이처럼 음악을 듣듯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서도 음악과 같아요. 음악은 결코 딱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즐기는 것이니까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고 흥을 북돋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기면서 왜 책을 앞에다가 두면 우리는 전투 태세를 갖추듯 진지하고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음악을 들을 때처럼 독서를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느리게 읽는 사람은 독서에 대한 이런 진지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느리게 읽는 사람들이 묶여있는 정독의 저주의 발단은 분명 학교 교육에 있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 주인공의 기분을 답안 중에서 골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책을 읽는 행위를
저자의 의도 한 글자 한 글자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라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노력이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독서를 너무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있어 오히려 멀리하지는 않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플로우 리딩입니다. 플로우란 흐르다 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플로우 리딩이란 책에 쓰인 내용이 자신의 내부로 흘러드는 것에 가치를 두는 독서법인 겁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스톡형 독서법입니다. 스톡은 쌓아두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예요. 이것은 책의 내용을 머리에 담아두는데 무게를 두는 기존의 독서법을 말합니다. 경제나 회계를 배운 적이 있는 분들은 플로우와 스톡의 이미지가 쉽게 대비되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플로우 리딩이란 정보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시대에 최적화된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는 독서법이다 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톡형 단계에서는 제대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독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독서 습관이 몸에 배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읽어 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도통 책을 펼칠 기분이 들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그 책을 자신의 머릿속에 휙휙 흘려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름길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것이 플로우형 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인나미 아스시의 1만권 독서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